황금알 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6일 오전에 안개 낀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공기의 지온이 높은 상태에서 안개가 끼면 탄저병 포자나 원성 낙엽병, 둥근 무늬 낙엽병이 포자가 발현돼서 기공으로 들어가고, 탄저병은 날아서 사과 열매에 앉아서 사과에 탄저병을 가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자연 환경의 질병으로 준하나, 이 질병은 농약으로 다 잡을 수 없기에 우리 또한 방법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 그 포자가 발생하는 시기에 우리가 그 사과에 보면 그 썰이 피해 방지용 우리가 미세살수 그걸 작동시켜서 물을 살짝 뿌려서 엽에 그 수막을 형성해 버리면 우리가 그 사과에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 안개 끼고 후덕지근하고 탄저병이 포자가 나를 때, 그럼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맑은 날은 탄저병을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탄저병 약은 사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저병은 1년에 발생하는 시기가 몇 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세살수 장치가 있는 분들은 여름에 지온이 높고 흐리고 비가 올 때 우리가 맹물 시비를 해서 시간 타이머를 써서 잠깐 뿌려서 여백을 씻어내면 병반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탄저병은 1년에 몇 해가 되지 않는다. 그건 노지에만 탄저병이 거의 발생하지 하우스 내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탄저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을 알고 약을 쓰면 아주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외떨 병은 내 스스로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마늘을 심고 양파를 심고 우리가 잎제를 살충제를 뿌리고 뭐 가을에 살균제 살충제를 뿌리는데, 그것 또한 마늘이 먹은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이 발생한다.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뿌리에 있는 균을 활성화시켜서 자기 스스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비료량이 있으면 마늘이나 이런 작물들이 잎이 진녹색이 되어 있으면 잎 끄트머리에 여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토해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성분, 여기서 들어있는 뿌리에서 가져온 질소분, 뿌리에서 소화시킨 질소분이 잎으로 아미노산 단백질로 나왔을 때 생성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에 심었을 때 우리가 비료를 얼마를 줄 것이냐, 그에 따라서 가을에 마늘이 시들어 죽고 뿌리에 벌레가 생기는 것들은 비료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잎 끈머리에 물방울이 생겨서 이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땅으로 흘러가서 뿌리 가까이에서 흙에서 균이 활성화돼서 식물을 가해서 먹었다. 이게 오는 게 가을에 죽는 거를 우리가 황금을 농법에서 연면시비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 설탕을 섞어서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봄대에서는 또한 잠겨우기 요소비로 100평당 한 포씩,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적게 올 때는 한 반포 정도, 그래서 이 식값을 1.5 정도로 유지하면 마늘에 여백이 안 맺기 때문에 살균제를 안 써도 괜찮다. 그 첫째적으로 보면 오는 게 무름병, 입속에서 들어가 있는 여기 흘러내린 물방울이 입속에 들어갔는데 이 식값이 낮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 물방울이 뿌리로 가서 온도값이 향상돼서 뿌리에 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온도가 되면 뿌리 흑색 썩은병으로 발생한다. 그것 또한 비료가 부족해서 발생했다. 마늘, 양파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봄에 이제 밭작물을 하는데 참깨, 들깨, 고추, 뭐 감자, 고구마, 뭐 당근, 무, 배추, 이런 종들이 거의 대다수 병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김장배추를 심었는데, 김장배추가 심었을 때 잎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그 잎에서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타고 내려가서 상토에 모이면 그 상토에 모인 아미노산 단백질은 균이 활성화시켜서
무사마귀병균이 배추 뿌리에 감염을 시켜서 거기서 그 균이 활동을 해서 배추가 뿌리 혹병이 생긴다. 배추 뿌리 혹병의 주 원인 제공자는 여백이다. 그렇게 비료를 충분히 줘서 여백을 안 맺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배추를 심었을 때는 우리가 연면 시비로서 골드 칼라를 사용하는데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이 120g이 참 좋으나 그거보다 더 높게 줘야 됩니다. 한 200g 정도 줘서 잎을 새카맣게 진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백이 안 맺습니다. 그러면 배추에 뿌리 혹병이 안 생기고 배추에 무름병이 어릴 때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배추 시들시들하게 죽는 것들을 보면 여백이 흘러서 뿌리에 가서 우리가 무름병과 같은 균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 균들이 배추 뿌리를 누리끼리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들이 다양하나 우리는 균들 개체수는 모르더라도 균의 먹이를 제공 안 하면 균이 활동 안 하는 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농업에서 균을 일으키는 것들은 잎에서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균을 일으킨다. 그 고추를 심어놨고 나면 우리가 시드름병, 잘록병, 또 그 청고병, 역병 하는 것들은 고추를 심어놨고 나서 잎 테두리에서 물방울이 맺어서 타고 내려가서 땅하고 흙하고 몸통하고 닿은 자리에서 균이 발생해서 그 부위를 먹어버렸다. 그래서 균의 먹이는 뭐냐? 비동작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균과 스스로 움직이는 균을 우리는 두 개로 나눠야 된다. 그래야만이 병을 어떻게 치유할지를 약으로 치료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약 아닌 걸 치료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비동작균들은 여백을 안 맺으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잿빛곰팡이라든지 우리가 뭐 노균병이라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의 활동과 그 균의 포자의 상태나 이 포자를 먹이를 공급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균들의 먹이의 공급은 우리 식물체가 스스로 뱉어낸 물방울인 거죠. 그럼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다. 그 말은 입속에 그 진녹색으로 되면 엽록소량이 많다. 엽록소량의 주재료는 안에 엽록소 집에 탄수화물이 저장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설탕물이라는 거죠. 그 설탕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뿌리에서 질소분을 소화시켜서 만들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 동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연면 시비로서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의 설탕 농도를 장에 없을 정도로 이어도 되는데 그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꽃이 피지 않은 것들은 설탕 농도를 200에서 120에서 200g 쓰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도 해가 없다. 그리고 여름에 고추에 비가 오기 전날 골드그린이나 칼라를 연면 시비할 때, 비가 많이 오고 장마 올 때 물 20리터에 골드그린이나 칼라를 120g보다 더 많이 200g을 넣어서 살포해 놓으면 잎이 진녹색이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야물립니다. 그럼 여백이 안 나와요. 그 비가 와도 웃자람도 없고 질병이 없다. 고추밭에 물이 들어도 안 죽습니다. 이렇게 황금알롱법에서는 많은 자료들을 오픈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과실나무들이 왜 병을 했느냐? 사과나무, 특히 단감, 배, 복숭아, 자두, 살구, 포도, 이런 종들이 잎 두께가 얇아서 여백에 의해서 잿빛곰팡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신초가 나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신초가 나올 때는 잎이 진녹색이 안 되기 때문에 연녹색에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기공을 닫았을 때 뿌리에서 양수분이 오면 잎에서 다 먹어내지 못하고 뱉어냅니다. 그 뱉어내는 여백은 뿌리에서 질소분을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다. 그 아미노산 단백질은 균의 먹이가 된다. 그 균을 먹고 활성화돼서 식물을 가해한다. 포도에 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꽃이 피고 열매가 열었는데 여백이 포도 송이 줄기에 꼭지에 묻어 있어서 갑자기 균이 활성화돼서 포도 꼭지를 먹어버리면 포도는 조그만하게 새파랗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를 우리는 화진이라고 이름 지어놨어요. 그 여백에 의한
잿빛 곰팡이가 활성화됐다. 그래서 여백을 안 맺는 방법을 했다면 우리는 포도의 잿빛 곰팡이 포도 화석 우리가 화진이라고 하는 자체가 안 생깁니다. 이런 병의 종류나 균의 종류 다양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과수에서 봄순을 통통하게 키워야만이 뿌리로 내려가면서 영양의 관을 만들어야만이 비료를 많이 줘도 도장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장지 발생을 막는다고 우리는 비료를 적게 주고 억제제를 친다는 거죠. 억제제를 친다고 도장지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황금알롱꽃에서 비료를 많이 주라니까 비료를 많이 주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봄에 가지에서 잎이 나기 전에 나무 목질부에 목면시비를 합니다. 2 내지 3회. 그 말은 목면시비를 함으로 인해서 피부에 체내 지장 양분이 해당하는 영양을 공급한다. 물 20리터에 골드그린 80cc 그리고 설탕 200g 그리고 물 500리터에 2리터에 설탕 5kg라는 양입니다. 그래 하면 피부가 살이 쪄서 눈이 커진다. 그래서 봄순이 나올 때 연면시비를 자주 해서 잎이 여백을 안 맺을 정도로 설탕을 써서 한다면 우리는 여백이 안 맺으면 봄에 균이 없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 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리고 많은 병을 발생한다. 그 말은 꽃 피었을 때 꽃잎 속에는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과 향을 꿀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작물의 거의 대다수는 밑에 과실이 없고 계절에 한 번 피는 단감, 사과, 배, 포도 이런 것들이 꽃이 피었을 때 우리는 연면시비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과심 곰팡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백을 막아야 된다. 그 말은 물 20리터에 그 계절에 맞는 그린이나 칼라에 80cc, 60cc에 설탕 120g, 얼음일 때는 200g 정도. 그럼 물 500리터에 그린이나 칼라 타이밍 맞게 1.5리터에 설탕을 3kg. 냉해가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설탕 5kg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5kg를 쓰게 되면 벌이 그런 끈적끈적함에 다리가 달라붙어서 못 날아가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을 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현상이다. 그래야만이 그 질병도 없애고 수정체가 수정된 게 온도가 낮아도 이동을 잘해서 수정이 잘 됩니다. 그러면 씨가 잘 들고 낙과열을 막을 수 있다. 질병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봄순에 지속적으로 연면시비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줘서 그 잎에 있는 영양소가 물을 뿌리면 더 좋고 이동이 빨라진다는 거죠. 빠른 시간에 내려가는 관을 만들어야만이 도장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소가 잎이 소화해서 뿌리로 이동량이 부족해지면 지상부에서 영양이 축적돼서 눈을 부풀려서 눈이 발생하는 것이 도장지 발생이다. 그 도장지 발생을 막으려면 봄순에 연면시비를 자주 해야만이 세포량도 늘어나고 과실의 세포량도 늘어나고 또한 잎이 두꺼워지고 잎에 있는 영양소를 함수량에서 이동량으로 변한다. 그래서 봄에 맹물시비를 하고 연면시비하는 것은 잎의 크기와 두께를 활성화해서 많이 내려가서 이동해서 이동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뿌리에서 영양을 많이 가져와도 도장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장지의 발생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뿌리에서 가져와서 잎에나 몸에 영양이 축적돼서 내려가지 않으면 몸이 부풀어서 눈을 부풀려서 뚫고 나오는 게 영양이다. 그러면 내려가는 관을 일찍 만들지 못해서 도장지가 많이 발생한다. 황금알롱법 하는 재배하는 농가들은 봄에 연면시비를 충분하게 해줘서 여름에 봄, 여름 계속 비를 줘도 도장지가 발생하지 않고 과실이 많이 자랍니다. 이런 농법의 중요성을 아시면 좋다. 그리고 곧 봄이 돼서 우리는 과일나무에 기비를 줘야 되는데 기비는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으냐? 뿌리가 처음 나올 때 그 시점에 주면 제일 좋다. 뿌리가 나올 때. 그러나 단감 같은 거 뿌리가
뜰감 담가면 뿌리가 늦게 나옵니다. 그거는 굳이 일찍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비료를 주면 유실량이 늘어나거든요. 떠내려간다. 플러스 전극인 식물의 반찬,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땅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적정량이 있으면 우리는 그 비료는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센터 토양 분석 결과에 추천 비료만 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불용하라 하는 내용보다는 정확하게 비료는 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인산가리, 탭이 계속 써서 우리 전국토로 오염시키면 또랑물이 오염되고, 또랑물이 오염되면 냇물이 오염되고, 큰 강이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면 바다가 오염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번의 경제적 손실이나 자연에 의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양에 앞으로 과다된 비료는 사용 안 하자고 황금알론법 대표로서는 계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 또한 식물의 반찬과 밥으로 분류시켜서 예력을 돕고자 한다.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병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비료량은 0.3 이하는 영양이 워낙 없기 때문에 요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맺어도 물방울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습니다. 병을 안 합니다. 그러나 0.3에서 1.2 이하일 때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농도에 따라서 병의 빈도가 양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산에 생강을 심어놔야 다 죽어버린다. 우리는 노랑병이다, 무름병이다, 흑석성병이다 약을 많이 뿌리고 있죠. 약으로 치유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값이 맞아서 생강에서 여백을 안 맞으면 병이 없습니다. 또한 본 감자를 심을 때 우리는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100평당 요소 2포에 완효성 비료 2포, 4포를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씨값이 맞아서 감자가 잘 자란다. 감자는 종구에서 자체에서 저온성에서 뿌리가 나서 빨리 자라고, 종구가 크면 순이 나오면서 바로 줄기에서 덩이 뿌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굵은 걸 심으면 빨리 열매가 여는데 작은 걸 심으면 줄기가 자라서 열립니다. 그 차이가 조금 나는 거겠죠, 갭이. 그러나 비료를 충분히 주면 감자도 아주 다소갈 수 있다. 그래서 감자를 심을 때와 우리가 중간에 생육에서 이 씨값을 얼마나 맞춰야 되느냐. 그래 순이 올라올 때, 감자가 싹이 올라올 때 이 씨가 2.4 정도, 5 정도 될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기비를 엮고 로타리 쳐서 그거는 토양에 많은 비료는 안 줘도 된다. 대비도 유기물도 많으면 대비도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질소량만 보충하면 된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완효성은 그 복합비료 성분이 있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비로서 감자를 충분히 줘라. 그래야만이 우리는 다소화할 수 있다. 감자의 질병은 우리가 녹균병, 역병 이런 병이 많은데 그것 또한 여백에 의해서 병이 거의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씨값을 1.5 이상을 유지하면, 2.0 이하를 유지하면 감자의 줄기에 병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연면시비를 잎의 영소를 빨리 이동시키면 또한 그 또한 뿌리가 비대가 잘 되고 아주 크다. 감자의 추비는 요소만 줘라. NK를 주면 감자가 잘 부패를 합니다. 가리 성분은 더위를 타는 성분이기도 하고 영양 이동이 빠릅니다. 그래서 감자에는 요소비료만 추비해도 괜찮다. 그리고 봄에 마늘, 양파도 역시 요소비료만 추비해라. 그래야만이 마늘, 양파가 저장력이 좋다. 그 이 씨값 낮으면 무조건 병을 한다. 그리고 고추를 심을 때 우리는 100평당 완효성 1포, 요소 1포를 줘라. 그리고 심을 때는 골드그린 60cc에 설탕 120g 넣어서 조루 간조해서 심어라. 그리고 심고 나서는 연면시비 자주 해줘서 여백을 안 맺게 해라. 그리고 생육 중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시비 하지 마라. 장애가 더 많더라. 그리고 흙골에 고추밭에 첩비로 줄 때는, 고추가 주렁주렁 열었을 때 줄 때는 흙골에 100평에 요소 1포를 줘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많이 안 뻗어나오고 여기서 비료가 들어갈 때는 괜찮다. 그리고 생육 중에는 추비를 자주 줘라. 그 잎 두께가 진녹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잎이
살이 쪄서 이렇게 숟가락을 엎어놓은 것처럼 뒤집어져 있으면 식물들은 병이 안 합니다. 그러나 잎이 이렇게 오므려지면 거의 대다수 병을 합니다. 그거는 여백을 맺는다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농법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황금알 농법 유튜브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병을 약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병의 원천이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제거를 시키면 우리는 더 다수화하고 우리는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지금 우리 농산물을 끊임없이 정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서 생산자가 정보 일으키를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러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어떻게 생산했다. 약을 안 쳤다. 그럼 식물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오픈해줘야만이 건강한 먹거리, 그 먹거리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국제 물가에 준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 재배하는 분들도 앞으로는 국제 생산물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더 고품질해야 되고 더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또한에 황금알 농법도 거기서 많은 노력으로서 결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질병과 식물 생리 일부 비료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경입니다. 감사합니다.